자,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나행주라고 합니다. 이번 그 대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식민사학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에 베이스를 두고 있느냐 하면 결국 고대에 일본 고대의 한일 관계에 관련되는 일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역사 인식, 이를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옛날부터 일본 고대 국가가 한반도 남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런 대전제, 이를 좀 더 이제 학문적인 틀로서 완성된 학설을 이름하여 임나 일본부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임나 일본부론을 소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역사 인식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말송보하, 뭐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스에마스라고 하는 연구자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학계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이미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학계 구성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임나 일본부, 스에마스가 얘기하는 임나 일본부 학설의 바로 존재 가치를 폐기하는, 그게 이 타이틀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번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고, 서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일본 학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서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스에마스라고 하는 말송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됩니다만은, 이 연구사를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라고 하는 우리 조선 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에도 시대부터 일본 역사학계에서 뭐 공식적인 근대 역사학계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 임나 일본부가 이제 문제가 된 게 1720년 정도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임나 문제가 거론되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스다 소기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후에 오늘 발표에서도 수차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위 만선사관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도 만선사 연구가의 대명사처럼요, 우리가 식민사학 하면은 일선동조론 잘 아시는 것처럼 만선사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 키워드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 바로 스다 소기치고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임나 일본부를 학설로서 학문적인 형식을 갖추면서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그 바로 폐기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말송보와 스에마스 야스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학설이 체계가 된 책이 바로 임나 흥망사, 말 그대로 임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562년 가야가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시기에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러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학설 속에서는 임나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 임나의 여운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고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는 646년에 이제 그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 이렇게 체계화된 게 바로 임나 흥망사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바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에마스에 의해서 집대성된 임나 흥망사가 결국 이제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료적인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학문적으로 그 사료를 봤을 때는 사료로서 성립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뭐 저뿐만 아니고 오늘 토론회 같이 오신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 임나 일본부에 관한 내용은 뭐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요, 나름대로 사료적인 근거가 있는데 사료적으로는 그야말로 사상 누각위에 학설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바로 사상 누각위에 세워진 학설의 요체는 바로 가야 남부,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임나라고 하는 일본서기 용어로 사용합니다만은, 임나 지역에 대한 쉬운 얘기로 하면 가야 지역에 대한 직접 지배, 그리고 가야 주변에 있는 동서에 있는 신라와 백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대 국가가 간접 지배를 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말송보화가 체계화시킨 임나 일본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임나 일본부설은
바로 근대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바로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선 동조로도 나오고 만선사 연구도 후에 이제 창출되는 이론으로 나온다, 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잘못된 토대에 만드는 이임나 일본부 학설이 결국은 그 전쟁이 끝난 이후, 패전 이후에 일본 고대사학계에 있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이후에 일본 고대사학계 최소한 한일 관계사의 기본적인 역사상은 이 스에마스가 얘기하는 한반도하고 일본의 관계를 베이스에 두고, 그 이에서 이제 새로운 일본이 종주국으로서 한반도 지역들을 컨트롤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조금 어려운 학설로 하면 동의의 소제국론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학설의 이제 베이스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도 이 바로 최근까지도 임나 일본부가 베이스에 된 바로 한반도 지역하고의 한일 관계에 관한 교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젊은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 더 나아가서는 멸시관을 베이스에 깔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이 바로 스에마스가 얘기하는 임나 일본부설은 그야말로 그 완전히 더 이상은 이제 갖지 못하도록 바로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오늘 자리에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스에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임나 일본부설 더 큰 의미로는 고대 한일 관계에 대한 그 역사상은 이 양반의, 이 사람의 그 양력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는 뭐 더 이상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27년에 일본의 최고의 대학인 동경제국대학 국사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잘 아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사 편수회에 수사관으로 파견돼 가지고 그 악명 높은 조선사 편찬에 직접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37년에는 서울대학이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국사학과의 교수로 역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폐망 이후에 일본에 다시 돌아가서는 1949년부터는 학습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익에 관련되는 대학이 두 대학인데, 하나는 황학관 대학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 극우들의 대학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의 황실, 일본 천황가하고 화족, 일본의 최고의 귀족 집안의 명문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학습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게 돼서 죽기까지, 정년 후에 즉위까지 이제 명예 교수로 학습원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양력 자체를 보더라도 이 사람 한마디로 천황주의자고 제국주의자고, 이 사람의 학설은 결과적으로는 뿔을 보듯 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 사람의 양력을 통해서도 예견이 되는 내용이었고, 이 사람의 학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요 바로 그런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전제로 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역사상을 구축을 했다. 최종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성과로서 이제 책으로 편찬된 게 1949년 처음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이 임나 흥망사의 말송부와 저라고 되어 있고요. 화면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습원 교수 이렇게요. 이 사람의 이제 이력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이 익히게 된 게 바로 이제 유명한 일본의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에 하나가 요시카이 고분간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56년에 출판이 되면서 학계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이 이 사람의 이제 이 이론이 인식되게 되게 됩니다. 이 임나 흥망사에서 얘기한 최대의 특징은 마지막에 쓰여 있는 것처럼 스에마스 역사관이 이제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720년에 만들어진 일본 고대 최초의 이제 국가가 편찬한 역사서를 일본서기라고 하는데, 일본서기에 있는 역사관이 이 임나 흥망사라고 하는 책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서기라고 하는 당연히 순수한 한문으로, 뭐 일본식 한문도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한문으로 써 있는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임나 흥망사의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마스는 한마디로 임나 흥망사 속에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지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는 이 임나 일본부라고 학설이 이제 나름대로 사료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료적인 핵심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임나 일본부는 당연히 일본서기라고 하는 책 속에만 나오는 용어인데 당연히 이제 일본서기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서가 가장 기초적인 사료의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 일본서기는 지금 날에 이제 오늘날의 학계 그 연구 성과 수준으로 보면은 일본서기는 상당 부분이 천황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천황이 일본 열도의 지배자가 돼야 되고 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써진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나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천황이 한반도 제국 이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이 일본서기의 내용 자체가 720년 현재 단계의 당시의 그 지배자층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임나 일본부의 바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서기를 말송부와 스웨마스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예컨대 일본서기 임나 국사라고 하는 직책이 하나 나오는데, 이는 스웨마스 입장에서는 임나를 지배하는 행정관이, 지금으로 하면 뭐 도지사 정도의 역할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속에 이제 행군 언수라고 했으니까 뭐 군인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주둔 사령관. 그 다음에 일본의 현읍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의 직접적인 지배하는 지역들. 막 이런 식으로요, 일본서기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게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하고 왕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대전제로서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의 당시 구대 국가를 야마토 국가라고 합니다만은, 야마토 국가의 지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배가 있어서 그 필요 때문에 왕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스웨마스의 일본서기에 관한 이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 자료는 이번에 이제 일본서기에 대해서 문헌 사료보다는 좀 더 신빙성이 역사학계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이제 바로 금성문 자료입니다. 그것도 일본서기는 이제 자기 일본 거라고 하면은 칠지도하고 강개토장 비문은 우리 한반도에 관련되는 금성문 자료의 대명사로 칠지도. 그래서 이 칠지도에 대한 이해도 이따 토론에서 자세한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칠지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칼이 백제 근초광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에 이제 보내졌는 하는 이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스웨마스는 당연히 백제가 조공국으로서 일본의 당시의 대왕 후대 얘기하는 천황한테 바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 복속의 표시로 또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최대 이유는, 원인은, 근거, 사료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바로 다시 일본서기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요, 헌자, 헌칠지도 19 칠자경 일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이라고 한 한자를, 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한자문화 세계에서는 낮은 사람이, 지혜가 낮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올리는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로 칠지도 자체의 해석도 바로 일본서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강개토장 비문, 유명한 비문인데, 여기에 이제 특히 391년의 내용을 담은 신묘년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묘년조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신묘년에는 391년 강개토대왕이 이제 18의 나이에 왕이 된 해가 391년 신묘년인데, 한마디로 391년 이전에는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복속하고 있었는데, 복속시키고 있었는데, 391년 이후에는 왜가 바다 건너와 가지고 백제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잘 아시는 신묘년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학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말송부와 스웨마스 입장에서는 이 기록된 내용들을 현실의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기록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 전제하에서 임나 일본부 학설이 전개되고 체계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가 바로, 이번에는 이제 일본 사서도 아니고 한반도에 관련된 금성문 사서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송서, 중국
남조 송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5세기 5명의 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5명의 왕이 줄기차게 송 황제한테 우리를 어떤 나라들이 포함된 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장군호를 칭해 주세요, 임명해 주세요 하는 요청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당시의 5세기의 현실, 임나 일본부를 전제로 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 이 네 가지 이 사료적인 근거, 일본적인 사료, 그 다음에 더 신빙성 있는 금성문 자료, 또 그 다음에 제3국의 역사서인 송서까지를 배열을 해가지고 아주 일견 아주 체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문제는 그 하나하나의 역사성이 담보되는 사료인지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오늘요 공식적으로 우리 토론으로 모시고 진행으로 모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통설적인 임나 일본부, 한반도 지배를 전제로 하는 임나 일본부서를 체계한 말송부와의 학설이 일체 사료적인 근거에 입각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 테마는 세이마스 설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본 학계의 임나 일본부, 한반도하고 일본 열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학설 중에 대표적인 학설이 바로 새로운 임나 일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제 이해들 가운데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설이 바로 스즈키 히데오라고 하는 이제 학자에 의해서 제기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직접적인 지배 기구, 지배 기관, 예컨대 조선 총독부와 같은 그런 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이 부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사신으로 파견한 사람들이 가야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행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름하여 이제 애교 교섭 사신 단체설 정도의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왜 한반도에 왔느냐 하면은 그냥 순수한 의미로 사신으로 왔다기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반도에 와가지고 당시 한반도 남부에 대해서 일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우위에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임나 일본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일본 학계 최근에 관통하는 가장 공통적인 임나 일본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즈키 히데오가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바로 책에서 제시된 겁니다만은, 이 책에서 제시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스즈키의 그 역사 인식은 가야 남부, 특히 알라 지역의 532년 금강가의 멸망 이후에 이제 가야 남부의 주도권은 알라 제국, 알라가 이제 갖게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 알라 하만의 알라에 대해서 일본의 야마토 왕권이 여기 신종 관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군사 원조가 배경이 돼서 백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위의 입장이 있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있었다. 이런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바로 최근의 통설이 공통적인 공통 분모고 역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상을 이제 곧바로 이어받아서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역사서 중에 하나가 이제 구마가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양에서 천황으로라고 하는 책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은 일정한 병력을 보유하고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게 최근에 바로 일본 학계의 통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학계의 공통 의견이라고 좀 써놨습니다만은, 한일 학계 공통, 이건 어디까지나 2005년에 제1기 보고서가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 그리고 2010년에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이제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만은, 이 최종 보고서에 임나 일본부에 관련되는 항목을 모리 기미야키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정리된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학설에서는 최근에 통설하고는 좀 다르게 바로 가야 지역에 거주하는 외인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조직을 갖춘 게 바로 임나 일본부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2010년 현재에서요 일본 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들이 최소한 한국의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학자들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학계 장기에서 순수한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중학교의 역사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따 확인하시는 것처럼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자체에서는 사라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 교과서 텍스트 속에서 색인이나 법문 내용에서 임나 일본부는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서술 내용, 여기에 이제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육붕사라고 하는 자유사라고 하는 두 개 교과서 내용을 잠깐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임나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미국은 임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어떤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사는 한 발 더 나가서 4, 5, 6세기에 당시에 한반도 남부에 대해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를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어떤 역사관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스에마스가 얘기하는 바로 지배의 임나 일본무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우위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바로 여전히 임나 일본부 문제는 1단계는 이제 학계 차원에서 극복이 됐다고 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표기선언을 합니다만은 2단계 최근에 통설의 임나 일본무설은 여전히 학계뿐만 아니고 교육 현장에서도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두 번째 통설에 대한 이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체계화해서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따가 논의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의 우익의 대표적인 두 역사 교과서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남부를 직접 지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임나 일본무설은 학설적으로는 스에마스라고 하는 천황주의자이고 제국주의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송보아에 의해서 이제 이론화 체계화된 건데, 이거는 더 이상 학설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완전하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가역적인 표기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이런 확인의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에마스설을 보완한다고 하는 새로운 학설도 여전히 그 전제로서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해에서 역사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점도 반드시 철저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그야말로 일본 학계에 대해서 우리 한국 학계를 대표하는 모든 학자, 모든 학회가 모여가지고 임나 일본무설을 지탱하고 있는 네 가지 사료적인 근거를 우리 나름대로 비판하고 그 이에서 어떤 역사상이 그려질 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대 한일 관계 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상을 가지고 일본 학계에 안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게 급선무로서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